동경님계 시즌2 2화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오더가제 매너입니다. 카나가와 현민 제이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니셜 D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었죠. 이제 소감, 그리고 내용, 그리고 이니셜 D에 나오는 메인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메인 자동차 이름은 뭐였죠? 99286? A86이네. 네, A86. 하치로크. 네, 하치로크. 맨날 애니메이션을 막 봐. 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면서 저희가 좋아하는 드림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어요. 오늘은 저희가 이니셜 D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좀 주의 깊게 봤었던 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튜닝이에요. 튜닝. 이제 자동차를 좀 변경시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튜닝에 대해서? 차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뭔가 딱 집어서 말하긴 그렇지만 일정 이상의 튜닝을 하게 되면 그게 불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굳이 그렇게 바꿔야 되나? 라는 거는 좀 의문스럽긴 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튜닝을 왜 할까라는 의문은 항상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옛날에 미니카 있었잖아요. 우리 조그만 자동차. 그렇죠. 미니카를 다룰 때는 튜닝 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블랙모터 달고. 네, 왜냐면 기본 자동차, 기본 미니카의 성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좋게 향상되게 어떻게 보면 코스파를 좀 챙기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 방법으로 튜닝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자동차에 튜닝을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좀 더 일반적인 자동차, 누구나 갖고 있는 자동차에서 나만의 자동차를 갖기 위해서 튜닝을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확실히 이니셜 D라는 애니메이션이 이제 스포츠카, 그러니까 경주를 위한 자동차를 다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튜닝을 했던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이쿠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튜닝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튜닝은 두 가지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 중에 하나의 목적이 정확히는 하나는 그 스펙을, 자동차의 스펙을 상승시키는 튜닝. 이게 보통 엔진 튜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차저라고 해가지고 공기가 들어오는 그런 길, 슈퍼차저라든지 아니면 터보차저 아니면 더블 터보차저라든지 그걸 더 달아가지고 공기를 많이 때려 넣어가지고 더 폭발을 시켜가지고 마력을 뻥튀기 하겠다. 네. 뭐 그런 식의 스펙을 위한 튜닝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멋을 위한 튜닝,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 썬팅하는 것도 튜닝에 들어가요? 그거는 썬팅은 튜닝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그 구조의 변경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멋부린 거다. 그쵸, 그거는 그냥 멋부린 거다. 이게 보통 이제 멋부리는 튜닝이 그 사이테치 조코라고 해가지고 지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차체가. 네, 차체로 낮추잖아요. 네, 사람들이 다 낮추잖아요. 막 그 양차, 네. 양카차, 네. K5 보면은 이거 뭐 지면에 거의 뭐 그냥 발을 담고 있는 듯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호일 얼라이먼트? 그 휠을 이제 기울이는 거. 이거 많이 보셨나요? 휠을 보통은 이게 캠버랑 캐스터랑 토랑 해가지고 바퀴 각이 이렇게 각이 이렇게 예각으로 본 적 있어. 진짜 미친 듯한 예각 본 적 있어. 왜 그래? 무슨 거예요? 시골에 갔었는데 존나 양아치들이 타는 것 같은 차 그렇죠. 형광색 있는데 그 바퀴를 졸라 이렇게 안으로 기울였어요. 기울여놓은 거야. 맞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빨라져요? 아니면 코너링이 좋은 거예요? 코너링이 구려지죠 오히려. 그냥 간질 것 같은데. 그게 굳이 얘기하면 직선 안정, 그러니까 직진할 때 안정성은 좀 더 나아지려나? 근데 코너링이 불안정해지고, 일단 위법이에요 그거. 차체에 부담이 엄청날 것 같은데. 그거는 그쵸. 그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면 좋겠다. 그 최저지상고도 이게 방직턱 같은 거 넘어갈 맞아. 때 그냥 갈리는 거예요 하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퀴 하나씩 넘기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넘기면은 차체가 걸리니까 덜컹하니까. 띠용 이렇게 넘겨요.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네, 그런 식이 멋부리는 용. 멋부리는 튜닝이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차체를 낮추면은 공기 저항을 덜 받으니까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겠지.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스포츠카들이 사이테시 조코가 낮아요. 그 911 정도가 진짜 스포츠카 치고 좀 높은 편.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서킷 말고 이런 공도에서도 달릴 수 있을 정도. 약간 보급형 스포츠카. 네, 보급형 스포츠카. 심지어 911은 그 양산이라서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고급 스포츠카를 양산으로 만든다? 획기적인 거예요. 포르쉐가 얼마만큼 거기에다가 힘을 많이 썼는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만약에 제이쿠는 자동차 관련이니까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튜닝을 한다면 어떤 걸 할 것 같아요? 기본 자동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아 저는 뭐 네. 블러 튜닝 같은 걸 하고 싶긴 한데 그건 뭐예요? 네, 정확히는 사일렌서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차외 소음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가속을 했을 때 나는 소음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법규가 있어요. 법규가 있는데 사일렌서를 바꾸면은 머플러 목도리 아니에요? 머플러가 저거죠. 그 가스나 촉매가 들어있는 건데 아, 그 자동차에서는 배기가스를 네. 촉매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무해하게 바꿔주는 건데 이제 그 머플러랑 소음이 나는 부위 사일렌서라고 하는데 사일렌서는 소음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면은 소음이 더 크게 나. 그걸 하고 싶다고? 소리를 더 크게 만들고 싶다고? 왜 하는 거야? 그거 나도- 하는 인간들 봤는데. 가슴을 두근거리게. 그 사람들 그게 있죠. 뭐 람보르기니 타는 사람들이 말소리, 말발굽 소리. 황소 소리. 아 황소. 네. 아 람보르기니 황소. 네. 그래도 이게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1기통, 2기통, 4기통이 소리가 달라요. 다르겠죠. 통이 4개 달라지니까. 그- 아니에요? 어떤 거냐 1기통은 좀 끊어지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크랭크 축이 하나로 도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거 하나로 도는 거니까 네. 이게 하나로 하는 거랑 4개가 연속적으로 맞다, 맞다. 움직이는 거랑 의미 다른 거죠. 근데 이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튜닝 이야기 하면서 우리 업계에서 이런 걸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리모델링과 리노베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어떻게 더 좋게 발전시켜서 만드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되게 오래된 건물을 갖고 있을 때 그대로 살면 불편한 점이 많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건축가들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그 가족 구성원 아니면 그 당시에 사회상을 반영하는 공간 구조로 설계를 하거든요. 카페라든지 뭐 오피스라든지. 근데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처럼 계급이 있었던 사회 시대에 오피스를 디자인한다고 하면 뭐 부장석과 차장석, 과장석 이런 순서대로 뭔가 배치를 한다든지 그쵸. 디자인이 있지만 요즘에 뭐 오픈된 그런 서열이 별로 지켜지지 않는 자유로운 오피스를 디자인할 때 그런 식으로 디자인하면 바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공간 구조도 바뀌고 집에 관련돼서도 옛날에는 뭐 4인 가족 아니면 뭐 그 이상의 가족이 있었다면 방의 개수가 더 많았지만 이제는 뭐 규격화된 사이즈에 좀 더 1인 가구 아니면 가족의 구성원의 수가 줄어든다면 오히려 리빙이라든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 방의 개수는 줄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리노베이션을 해요. 기존 건물을 다 부시고 새로 짓기에는 또 비용도 많이 들고 물론 어떨 때는 리노베이션이 돈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신축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시기도 하는데 기본 구조물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리모델링만 하죠. 이제 그럴 때 발생하는 좀 더 좋은 점이 있거든요. 이제 지금 방금 막 제이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곳을 개선을 해서 내가 더 갖고 싶은 자동차를 갖고 싶다라고 한 것처럼 이제 건축 공간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샤시를 바꾼다든지 뭐 조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벽에 재질을 바꾸고 뭐 바닥에 타일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나만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뭐 그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튜닝 이야기 하면서 뭔가 이해가 됐어요. 왜 사람들이 튜닝을 하는지. 결국에 여자들이 뭐 네일 아트라든지 성형수술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느낌으로 남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자기의 마음, 그러니까 자기의 뭐랄까 자기의 것으로 진짜 만드는 양산된 순정의 그대로가 아니라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튜닝이라는 게. 이게 좀 사람 본능이기도 하죠. 음. 남들과 차별화된 나를 만들고 싶다. 이제 내 물건을 어떻게 좀 차별화시키고 싶다.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건물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안전성이 직결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한국보다 일본이 이런 게 더 특화돼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은 어찌됐든 이거를 재산으로 여겨요.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근데 이런 리노베이션이 들어가거나 튜닝이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수요성이 줄어든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더 많죠. 네, 그러면 이제 팔리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투자 안 하죠. 결국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도 똑같아요. 아파트를 사람들이 쉽사리
리노베이션, 리모델링을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이게 나중에 팔 건데 내 재산이니까. 근데 그때 혹시나 내가 뭐 빨간색 벽을 물론 들어오는 사람이 리모델링을 또 하면 되는 거지만 그런 데에서의 별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사리 리모델링이나 튜닝을 안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있잖아요. 개성을 원하기 때문에 튜닝이나 리모델링을 좀 더 활발하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개성의 표현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쉬운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차를 살 때, 신차를 산다고 할 때 나중에 이걸 탈 만큼 타고 팔아버릴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튀는 색깔을 많이 하잖아요. 새빨간 거라든가 뭐 형광색이라든가 그런 거 안 하고 흰색, 검은색, 뭐 회색. 은색 이런 거 해야 무난하게 나중에 잘 팔 테니까. 그쵸. 그거를 그렇게 사기 때문에 한국의 도로를 보면 좀 단조롭죠, 색깔이. 그쵸, 맞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색깔도 엄청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고차를 팔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차를 사긴 할 텐데 이만큼 다양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인구의 다양성. 그치. 이만큼 인구가 있으면은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은 내 거를 바라지 않겠냐, 맞아요. 이 색깔을. 그쵸. 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경제의 규모겠죠. 뭐 지금이야 일본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일본이 잘 나갔었고 개인의 자산도 있고 했으니까 네. 샀어. 근데 팔 수도 있겠지만 뭐 안 팔린 그냥 내가 이거 타면 되지. 한 대 더 사면 되지. 라는 것도 가능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저희가 자동차 튜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또 하나 이 이니셜 D를 보면서 저는 좀 주의 깊게 봤었던 게 뭐였냐면 길이었어요. 길. 길? 네, 그러니까 리쌍의 길? 맞아요. 둘 다 한숨 쉬는 거 봤다 지금. 네. 내가 맞아요. 이런 거 힘들긴 이런 거 잘 받아줬단 말이야. 저희 얄짤 없습니다. 네, 이런 거 못 받겠어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지 못 받겠어요. 나왔습니다. 네. 이거 거의 그거 아닌가요? 리쌍 해체했잖아요. 해체했어? 해체했어요. 아 진짜? 그랬나? 거의 이거 뭐 그 죽은 묘를 뒤집어가지고 지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대국민 사과해야겠다. 이제 경주도 경주인데 뭐 현란한 스킬들이 나오죠. 뭐 드리프트 하면서 뭐 그쵸. 엑셀 밟고 뭐 어쩌고 저쩌고 브레이크 밟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데서 경주를 하지? 이런 데라는 거는? 포개. 완전 고개 어. 그 산 속에서 되게 위험한 곳에서 경주를 하는 걸 보면서 왜 이런 데에서 할까와 또 하나는 이 만화가가 이것을 그렸을 때 이 배경지의 영감을 어디서 받았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에도 산이 많죠. 뭐 태백산맥도 있고 뭐 그런 옛날에 설악산 갈 때 막 한계령 고개를 넘어가고 막 그러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고개들이 일본에 정말 많거든요. 특히나 도쿄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이제 군마라는 지역에 가게 되면은 산이 있는데 한국 산이랑 좀 달라요. 그래요? 높아요. 네, 높고 경사가 상당히 깊어요. 각도가 빡세다는 높아요. 거야? 각도가 높아서 이 고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깊고 되게 삐쭉삐쭉한 산들이 많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니기 쉽게끔 길을 만들겠죠. 그쵸. 네, 그런 심한 경사를 만들려고 노력하진 않겠죠. 좀 더 돌아가더라도 그렇지. 지금은 도로법 규정상으로 그 경사가 어느 정도 제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 12분의 1이라는 걸로 12m에 1m 올라가는 걸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다. 경사가. 네. 높이가 12m 달려야 처음 시작 지점에서 끝 1m 가 지점까지 올라가는 1m의 높이가 차이가 나는 거죠? 12분의 1로 보통 규정을 하고 진짜 최대로 했을 때 8분의 1 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8m 갔을 때 1m 올라가는 거. 이건 엄청 높아요, 경사가. 이것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 어떤 계획을 해서 지을 때 규정을 해놓은 거고 실제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길에는 이 경사보다 더 높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자동차가 다니기 편한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겨난 도로를 지금 이 이니셜 D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배경지로 삼고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길이 좀 재밌더라고요, 저에게는. 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가파른 경사면의 경우에는 도쿄 히가시 야마토시의 37%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10m를 가는데 3.7m의 경사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첫
옛날에 프라이드 티코 같은 경우에 못 올라가겠는데. 네. 마력 달리면 못 올라가겠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경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다시 좀 이니셜 D로 돌아오면은 산이 많은 일본의 구불구불한 공도는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었고 이제 그런 배경지를 배경으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이야 뭐 터널 뚫고 편한 길 만들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터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했다기 보니까 이런 구불구불한 길이 만들어지는 게 더 현실적이었고 뭐 지금도 그런 공사를 하고 있기는 하고 있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냥 뭐 있는 대로 뭐 사용하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터널을 뚫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환경이 완전히 파괴가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쵸. 이제 자연적으로 좀 문제. 근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야 그럼? 산의 모습을 그대로 놔두고 그 터널을 뚫는 거죠 안에다가. 그렇긴 한데 터널을 뚫는 게 마이너스나 제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산의 생태계를 위해서 플러스가 될 수는 없는 거지. 원래 만들어졌던 그 길을 없애는 거잖아요. 어. 구불구불한 길. 그럼 거기는 예쁜 산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봐야 되나? 우리가 봤을 때 그치, 산 인간의 모양이 입장에서 예쁜 봤을 거지. 때. 산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한테 있어서는 터널은 무조건 마이너스 끼케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지상에 우리가 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지상에 원래 주차장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 많이 생겨나는 게 지상 공원을 만들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상에 공원을 만드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희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그 산의 터널은 전 지하로 본 거거든요. 사용하지 않는 땅. 그리고 이제 산의 겉면 우리가 사용하는 땅인데 네. 지금 같은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구불구불한 길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오히려 전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길이 없어지고 여기가 다 산이 되고 터널을 만드는 게 생태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거거든요. 근데 터널을 뚫는다고 그 길을 다 없애지는 않지 않을까요? 없애겠죠. 경우 따라서 다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에 건축적으로 많이 도시계획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육교를 많이 없애요. 왜냐면 그게 도시미관에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거든요. 횡단보도가 있다고 해서 육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횡단보도가 있으면 육교를 철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터널이 생기면 이제 이 길이 필요 없어지니까 이 길을 없애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 길이 필요한 경우에도 남겨놓으니까 그게 생태계는 또 안 좋을 수도 있겠 터널을 만드는 게 상황에 정리가 됐나? 따라가지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터널을 만드는 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은 드네요. 길이라는 게 방금 건쟁이도 얘기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개념적으로 복잡하더라고요. 단순히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하게 해준 게임이 있었거든요. 데스 스트랜딩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이 좀 특이한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쿠팡맨 게임입니다. 배달하는 게임이네. 배달하는 게임. 진짜 배달해요. 우버이츠예요? 비슷해. 그냥 등에 짊어지고 이렇게 그냥 배달해. 그래요? 한집 배송인가요? 모종의 이유로 지구 환경이 일변하면서 인류가 쉘터 밖으로 나가는 게 급격하게 위험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의 쉘터에 한 명, 두 명, 뭐 가족 단위로 이렇게 틀어박혀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여러 가지 물건이나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한 환경을 돌파해서 이러한 물건을 배달하는 인류 최후의 쿠팡맨들에 대한 게임이에요. 네네.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어요 이거. 근데 이 게임이 좀 온라인 게임이긴 한데 반편 게임이거든? 어떤 거냐면은 와우 같은 MMORPG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동시간대에 다른 유저와 같은 서버에서 만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그게 안 돼요. 하지만 상대방의 다른 유저들, 게이머들의 흔적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임시 쉘터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다리를 놓거나 다리를 건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걸 짓고 있는 나를 볼 수는 없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쉘터, 사다리, 다리 등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반편이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도 다른 유저들이 뭐 이러한 건설물을 짓게 되면 그 흔적들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좋아요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런 시설들을 이용을 할 때. 약간 우렁각시 같은 느낌으로. 우렁각시. 나는 못 보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 진짜. 나는 못 보지만 얘네들이 알아서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게임은 맵이 되게 넓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이 은근히 길어요. 등에 짐을 짊어지고 허허벌판 험난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외롭다는 감정이 느껴져. 그래요? 진짜 황야 이런 데를 걷기도 하거든. 그냥 산 이런 것들. 근데 딱 그 타이밍에 누군가 내 사다리를 이용을 하고 좋아요를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 이게 그때 드는 감정이 이게 좀 오버일 수도 있는데 게임이라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또 이게 코로나 시대라 가지고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 우리가 지금 서로 간에 못 만나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이제 그 시점에서 이 감정을 이 랜선이 이어지는 곳 어딘가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체감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결심을 하게 돼요. 도로를 만들자. 도로. 말씀드렸다시피 맵이 상당히 넓어요. 네.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배달을 해야 되니까 같은 곳을 몇 번이고 왕복을 해야 되거든요. 가령 뭐 좀 갖다 달래. 갖다 줬어. 그럼 이 물건 있는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좀 갖다 달래. 그럼 또 그쪽으로 갖다 줘. 그럼 얘가 처음에 걔한테 이거 담대해야 되니까 이것도 갖다 줘요. 그걸로 가야 돼. 근데 그게 맵이 넓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또 걸어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냥 허우벌판을 뛰어가는 것도 재밌긴 한데 익숙해지면은 이 길 이거 가는 거 좀 낭비인데? 가기 싫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산을 넘는 것보다 좀 더 안전하고 빠른 루트를 위해서 자원을 모아서 도로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이거는 나를 위해서기도 한데 모습은 안 보여도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고 나한테 좋아요를 보내주는 누군가를 위해서기도 해요. 자, 그 사람 성악설, 성선설이 있잖아요. 약간 성선설의 존재를 살짝 믿게 돼 이걸 하면. 해봤자 나한테 좋은 것도 없는데. 뭐 통행료 안 받아요? 없어. 저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돌아갔는데 이거 길막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A로 B로 가야 되는데 지름길이 있어요. 직진. 근데 이거를 길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돌아가게 만드는 거야. 원래 있던 길을 뭐 막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이거 뺑뺑 해가지고 B로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안 돼. 그냥 마인크래프트로 안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게임에서는 그게 힘들어. 그런 거 안 돼요? 이거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를 못했네요 사람들이. 성악설의 이 모델. 성악성이요. 이 도로를 만드는데 자원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다 깔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A에서 B 지점까지 깔아놓고 제가 하루는 잤는데 다음날에 자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어서 깔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지점으로 가보니까 누군가 깔아놨구나. 누군가 B에서 C 지점까지 깔아놓은 우렁각시. 이게 만난 적이 없는 누군가가 내가 만든 길을 보고 내 의도를 읽어가지고 같이 작업을 해준 거예요. 근데 딴 데다 깔았어. 딴 데서 의도를 잘못 이해했어. 이 악마들아. 이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에요 진짜. 재밌네요. 게임을 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그거를 보니까 길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물리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서도 또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가닿기 위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뭐 이니셜 D에 나오는 군마랑 토치기의 도로 역시 과거에는 당연히 이런 목적으로 건설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뭐 물건을 빨리 회상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 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가야지 해서 그런 길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하시리아라는 놈들이 멀쩡한 오토바이에 사일런스를 떼겠다는 놈이 뗀다고는 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샤켄 일본에는 이제 2년마다 처음에 사고 나서 3년인데 차검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합격하는 위법이 아닌 합법적인 머플러를 달더라고요. 떼놓고 나중에 또 차검할 때 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레이싱을 위해 가지고 이 신성한 길을 막으라고 또 길막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개탄스럽네요. 맞아요. 그 방금 외노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길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외노가 게임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그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유목민으로 살 때는 그렇게 특별한 길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길이. 허허벌판. 그렇죠. 저희가 그냥 G.O.D 알아 혹시? 내가 가는 길이 여기인지 아닌지.
우리 그 맞아요. 세대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길이라는 게 분명 필요했을 거예요. 명확한 길. 왜냐면 어느 곳에서 살지가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곳에서 살지는 물이랑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쵸. 인간이 살아가는 데 물은 필수 요건이니까. 대산의 미술. 네. 근데 물이라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조건이잖아요. 뭔가 경사가 있는 곳에서 경사가 없는 바다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길이 연결이 돼요. 그런 데에서 우리가 흔히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형성된 도시를 바라보면은 길이 구불구불한 도시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도쿄긴 해요. 도쿄의 분교구라고 하나요? 아, 분교구 맞아요. 네. 거기를 가보면은 정말 길이 좀 구불구불한 걸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뭐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본다면 서울의 뭐 종로 쪽을 보면 그래요. 특히나 북촌을 보면 역사적으로 그 길이라는 게 원래 물길에서 이제 커버를 덮어가지고 그게 길로 연결된 상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에서 뻗어나오는 여러 가지 천이 있었겠죠? 그 천 주위에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산세를 보게 되면은 산이 높게 있는데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경사에 따라서 길이 또 만들어진 거겠죠. 제가 예전에 터치기에서 공장 실수를 했었는데 이제 니코에 되게 가깝잖아요. 니코가 이제 터치기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이니셜 뒤에 그 마지막 게임에서의 마지막 배경지였나? 이로하자카라고 배경이 됐던 고갯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자전거로 가봤었는데 길이 진짜로 완전 꾸불꾸불한 거예요. S의 연속. S의 연속 한 뭐 28개인가? 아무튼 고개가 그렇게 많아요. 그 저도 애니메이션 보면서 막 38번째 코너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맞아. 진짜 그런 식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자전거로 올라갈 때는 진짜 끔찍했는데 이제 내려가거든요. 내려갈 때 이 자동차들, 그때는 좀 자동차가 많았었는데 자전거로 내려가면서 이거를 진짜 자동차로 드리프트해서 가면은 얼마나 재밌을까. 길이 진짜로 설명하기가 힘든데 붙어 있다고 봐요. 고갯길이 이렇게 갔다가 그냥 그 바로 위에 겹쳐서. 그러니까 S자에 선이 그대로 딱딱 붙어 있다는 그쵸. 거지. S자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정말 분명히 S자인데 직진과. 그만큼 산이 경사가 높다는 거죠. 그쵸. 그만큼 경사가 높다는 거죠. 또 궁금한 건 사실 좀 그거였긴 해요. 드리프트를 하면 코너링이 더 빠르긴 해요? 실제로?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그 타이어의 그립력이 높아져가지고 그 들어갈 때 코너에 들어갈 때 감속을 하고 들어가서 그 브레이크를 안 밟고 굳이 감속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그 드리프트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그게 좀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정식 명칭이 있는데 까먹었어요. 알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드리프트는 저기 그 뭐지? 카트레이싱에서 캐트라이더에 나오고 있어요. 카트라이더에서 하는 네. 알겠습니다.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고요. 이로하자카가 거기였어요. 그 이니셜 D에서는 고개를 넘어가는 거? 자동차로 뛰어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점프. 그 점프하면서 S자에서 S자까지 네, 맞아. 봤어요. 뭐야? 진짜? 네, 그런 거 있어서 그거 따라하다가 맞아. 많이 죽었어요. 아 진짜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경찰이 서 있었어요 거기. 그거 못하게.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고개를 가봤잖아요. 머리가 돌아가지 않은 이상 거기서 점프를 할 생각을 못 하겠던데. 근데 많이 죽었다는 거는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긴 있다는 거지. 성공했겠죠? 근데 실제로 자동차가 그렇게 점프를 하면 괜찮아요? 안 되죠. 개작살 날 것 같은데. 그 서스펜션이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스프링 간단히 설명하면은 그래서 이제 충격을 흡수해주는 거 쇼바라고 하는데 그게 다 망가지죠 사실. 쇼바를 왜 쇼바라고 하는 거야? 다들 쇼바 이러는데. 뭐지? 일본어죠 그게. 일본어예요. 한국에서도 근데 쇼바 이러잖아. 그 일본어의 잔재들이 뭐 남아있다 보니까. 근데 일본에서도 쇼바라는 말을 쓸 테고. 그쵸. 그게 솔브 뭐 어떠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흡수 장치 뭐 해가지고. 한자로 어떻게 쓰지 쇼바를? 그거 쇼바가 한자인가? 네. 제가 이 이니셜 D를 보면서 좀 재밌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자연스러운 길에서 레이스를 하는 것과
고속도로나 이제 서킷에서 레이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길을 약간 공도 레이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서킷이나 평탄한 길에서 레이스를 하는 걸 드래그 레이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공도 레이스, 이제 이니셜 D에서 이야기하는 건 공도 레이스로 약간 구불구불한 길, 그래서 좀 코너링이나 스킬을 요하는, 제가 보기에는 그 스킬이라는 게 어떻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럽다는 거는 그런 기계의 스펙을 의존하지 않고 뭔가 사람의 기술로서 드라이브를 한다는 게 좀 자연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래그 레이스에서는 그 평탄한 길에서 자동차의 스펙으로 속도를 경쟁하는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도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서울에 그런 종로가 있다면 뉴욕의 맨하탄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전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축이 된 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느낌과, 뉴욕의 맨하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런 경제 논리에 따라서 그리드로 짜여진 그런 쭉쭉 뻗은 길, 거기서 사람들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이용 방식에 의해서 환경이 구성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는 그 자연에 맞춰가지고 형성된 곳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지금 뒤에 이야기한 드래그 레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자동차의 성능이라든지 그런 거를 자동차가 판단하기 달리는 위한 방식? 이제 목적? 인위적인 길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길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시에 따라서 사람들이 맞춰 사는 곳이 있고, 맨하탄의 그런 그리드 구조를 보게 되면은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되게 현실성과 이제 편의성이 제공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땐 또 드래그 레이스, 그래서 진짜 레이스는 누가 더 빨리 가냐 이렇게 그렇죠. 판단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자동차의 성능이나 그런 거를 보는 시간이 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좀 도쿄에 연결 지을 수 있는 거는, 그 도쿄 스미다카와 스미다강 옆쪽에 약간 사람들이 흔히 아는 스카이트리, 네, 스카이트리 쪽이 있어요. 킨시초라든지. 네. 그쪽을 가면은 완전 그리드로 쪼개져 있거든요. 길이. 네, 맞아요. 완전 쭉쭉 뻗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이질감을 느끼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도쿄에 살면서 항상 꼬불꼬불한 길을 다니다가 그 강 건너서 딱 그 동네에 빠지니까 뭔가 맨하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높은 건물은 없지만 길이 쭉쭉 저쪽에 그 수평선까지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스카이트리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과거 에도 시대 때부터 이제 도시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든 도시다 보니까 방금 원재이가 말한 것처럼 그리드식을 보였던 것 같아요. 우와. 네, 그러니까 거기가 에도 시대의 물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스미다강이라든지 그 옆에 강, 더 큰 강이 하나 있었거든요. 스미다강 오른쪽에 아라강, 아라카와. 아라카와. 아라카와가 훨씬 더 큰 강인데, 거기에 이제 배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배들이 황궁까지 가장 빠른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배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뭐 운반 물자라든지 운송 물자가 이제 황궁까지 도달하기 위한 자동차는 없었고 이제 마차로 가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최단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로를 직선으로 쭉쭉쭉쭉 만들어 놓은 거죠. 스웨즈 문화처럼.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다 덮은 상태로 자동차가 다니게끔 그걸 다 매립. 메모를 해가지고. 그렇죠. 매립을 했죠.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바라보게 되면 형태는 비슷하지만 이유가 다른 방식으로 도로가 많이 형성되었다는 걸 보면서 좀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니셜 D 보면서 이쪽으로 좀 이상한 곳으로 빠지긴 했었는데 네, 좀 이런 걸 보면서 재밌게 느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니셜 D 소감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어느 정도 네. 공헌을 했기 때문에 저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니셜 D가 사실은 진짜 남자들을 위한 남자들에 의한 네. 여자가 별로 안 나오죠? 여자가 많이 안 나오고 네. 사실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밖에 없잖아요. 맞아. 이런 기술이라던가 자동차라든지. 그래서 되게 저는 처음에 접했던 게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만화책을 접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테마를 선정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그때는 이제 면허도 없고 운전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아 나도 언젠가 저런 자동차를 갖고 싶다 그런 기억을 좀 새록새록 떠올리게 해줬던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더 젊었을 때 봤다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 드리프트를 어떻게 하고 아까 이야기한 그 자동차가 점프를 어떻게 해서 저기서 어떤 기술로 또 상대를 제끼일 거며 뭐 그런 능력에만 좀 중점적으로 봤을 것 같은데 좀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하니까 이제 차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졌고 아까 이야기한 뭐 해치백이라든지 거기에 뭐 포르쉐로 경주를 많이 하더라고요. 911도 막 나오고 911도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좀 관심이 생겼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확실히 경주에만 몰두해서 그런지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슬램덩크와 같은 스토리적인 부분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다. 뭔가 슬램덩크를 보면 인생을 볼 수 있는 만화였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이니셜 D는 너무 약간 직관적으로 그냥 레이스에만 몰두한 애니메이션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왕관 미드나이트를 보면은 어떻게 사람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지를 재밌겠는데? 나 그런 거 좋아. 자동차로 인해서 어떻게 사람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망가진다는 건 뭐예요? 뭐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뭐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은 옛날에 이렇게 하시리아였어서 자동차에 돈을 다 투자하고 그랬는데 접었어요. 네.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는데 다시 시작해. 이제 아이를 위해서 저금을 모아놓잖아요. 아 이번에 300만 원 모아놨어. 이걸로 잘 해보자 하는데 남자가 다시 그 하시리아로 돌아가서 그 300만 원 통장을 갖고 차를 사요. 아내가 진짜 속 터지겠네요. 근데 그거는 뭐 노름이든 낚시든 취미든 다 똑같은 거잖아. 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동차로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냐. 왕관 그렇군요. 미드나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외노는 어땠어요? 저는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 만화 아쉬운 게 그림이 아니에요. 그림이 아니라 낙서죠. 미안해. 네. 그림이라는 요소가 제일 아쉬운 건 아니라 그것도 아쉽긴 해. 진짜 낙서야. 근데 검쟁이가 말했던 것처럼 만화에 몰입하기가 좀 힘든 거? 캐릭터에 정주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이 작가의 역량 부족이 아닌가 싶어. 물론 드라마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더라도 뭔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 지금 슬램덩크를 떠올려보면은 뭐 원피스 이런 거 떠올려보면은 장면들이 드문드문 기억이 나잖아요. 더군다나 주인공 이름이나 얼굴은 다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림을 더럽게 못 그려서 그렇지 낙서밖에 얼굴에 기억이 안 남고 그나마도 주인공 딱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남거든. 그러네요 진짜. 주위 그런 캐릭터들이라든지. 맞아. 뭐 안경 쓴 놈 하나 있긴 했는데 걔도 안경 말고는 기억이 안 나. 그런 것들이 좀 이 만화에 아쉽긴 한데 하지만 저거는 정말 좋았죠. BGM? 레이싱을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의 그 박진감. 맞아. 일본에는 여러 장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진짜 드리프트만 존나 많은 드리프트 장인 맞추라고. 인정. 이건 인정한다. 진짜. 이건 인정이지. 별 희한한 드리프트가 다 나와. 맞아. 그리고 아마 이게 모르긴 해도 레이싱 게임 전체에 어느 정도까지 나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 충분히. 마리오 카트에서도 드리프트로 가속을 하는데 마리오 카트 첫 시리즈가 이 애니메이션보다 전에 나왔는지 후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른 게임들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진짜 최고로 이거는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운전할 때 음악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니셜 D의 음악을 들으면서 드라이브. 무심코 엑셀을 밟게 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안전운전하세요. 안전운전 해야 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네, 그러면 동경님계 시즌2 2화 두 번째 이야기 이니셜 D 2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쟁이 외너 제이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